네, 8월 2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은 30분 먼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바쁜 분을 모셔서 그런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모시고 요새 보건복지 관련된 현안이 너무 많아서 여쭤볼 게 너무 많아서 일찍 모셨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좀 일찍 시작했어요. 네. 의원님 9시에 회의가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은 9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분. 9시 10분. 네.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9시에는 출발해야 돼요. 9시에는 출발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속도감 있게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고 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35만 명. 35만이요? 예, 35만 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전처럼 전수조사나 이런 걸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 예측이고 실제 숫자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네. 코로나, 국회의원님은 괜찮으신 거죠? 뭐 요즘이야 뭐 다들 감기 비슷하게 앓으면서 검사하면 코로나고 안 검사하면 감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추경호 원내대표 코로나 확진되면서 오늘 원래 여야 원내대표가 좀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그것도 미뤄졌다고 미뤄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국회에서도 드디어 이제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예, 밀집된 장소에서 웬만하면 마스크를 써달라 이렇게 예. 권고로. 그렇군요. 예. 지난 주말에 저도 그 마트에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안 쓴 분보다 쓰신 분이 훨씬 많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정부가 뭘 좀 해주질 않으니까 정말 그 각자 도생이에요. 맞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네. 되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코로나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 자가진단 키트도 치료제도 부족하다, 네.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치료제를 정부가 일괄 구매를 해서 배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구매하는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올해. 예. 예, 많이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하게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지금 예비비를 동원해서 네. 긴급하게 구매를 해서 이제 물량을 배포한다는 건데 7월 중순경부터 치료제가 부족하다는 거를 파악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예비비로 사기 시작한 건 지난주인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아니 지금 예. 이제 9월이 닥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악도 늦었고 예. 파악한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하고 치료제를 구매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늦어졌고 예. 그래서 아마 시중에 이제 치료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진단 키트 역시 뭐 한 만 몇천 개 이제 긴급하게 해서 이제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급이나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웠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환자가 이게 네. 뭐냐면 표본 병원을 지정해요. 표본 병원이 보통 한 1,000곳에서 1,100곳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네. 200군데 정도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 또 뭔가 상황 파악이 느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을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분명히 저희가 기억하기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예.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방역은 마치 과학이 아닌 것처럼 비판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뭐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라고 하겠다. 했는데 맞아요. 이따위가 과학입니까? 이게 과학이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예. 어떤 분의 말씀대로 좀 축포를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안 그래도 뭐 세수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니까 막 예산을 막 R&D도 자르고 막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좀 약간 가볍게 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걱정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집단 이 감염병과 관련된 전염병은 정부가 네.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복합적으로 의사 맞습니다.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실제로 이제 코로나 입원 환자들은 이제 쫙 늘어나고 있는데 예. 그 병원에 아마 입원을 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특히 걱정되는 게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네. 추석이 이번에 상대적으로 깁니다. 이번 추석은. 네. 근데 추석 때 다 아시겠지만 병원을 안 하고 안 하죠. 응급실이 돌아가요. 하죠. 예. 응급실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급실을 봐줄.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죠. 추석 때 뭔가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추석 때 뭔가 일이 터지는 거 네. 아니냐, 다들. 코로나도 지금 게다가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29일 날 지금 그 보건의료 노조 파업을 예고하고 그렇죠. 있어요. 찬성률이 90%가 넘었고요. 네. 지금
보건의료 노조의 대부분은 간호사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지금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간호사분들이 메우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들다라고 예. 해서 지금 파업을 결의했고 예.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내일 제가 좀 그 위원장님을 급하게 좀 뵙기로 했습니다. 아, 보건의료 노조 노조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파업을 좀 정부 사이드도 아니고 지금 야당인 그 국회 예. 상임위 위원장이 보건복지위원장이 지금 노조위원장 만나가지고 지금 파업을 상황이 너무 좀 안 엄혹하니까 좋으니까요. 예. 파업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당부하시려고 만나시는 겁니까? 뭐 지금 번아웃 상태라고 간호사 그렇죠. 더 이상은 못하니까 어려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들어드릴 건 들어드리면서도 네. 좀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적 불안 있으니까 네. 그런 우려도 좀 전달해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3중고, 4중고에 뭔가 파고가 보건의료 쪽에 막 예. 세게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발표한 게 올해 초예요. 네. 2,000명. 일체의 타협은 없다. 2,000명 반드시 충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6개월째 의료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비타협적 태도를 하는 정부도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답답한 게 네. 이게 정부가 2,000명이 너무나 중요한 숫자라고 얘기했어요. 네. 본인들이. 근데 2,000명을 발표하고 나서 전국의 이제 국공립의대에서 어렵다. 이 정도 증원된 숫자 교육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2달도 안 돼서 500명을 확 줄여줬어요. 1,500명으로. 그럼 2,000명이 필수 불가결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명을 뚝딱 줄여주는데. 네. 그죠? 깎아줄게 거의.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이게 또 엄청나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또 후퇴가 안 된다는 건데 실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숫자를 과연 교육할 수 있느냐 당장 네. 내년부터 예. 대부분 그래서 의대 교수나 이런 분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1,500명을 고집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공의 분들이 떠나서 안 돌아오고 있어요. 네. 쓸 수 있는 그 수단은 다 썼습니다. 다 썼고 나중에는 다 무로 돌려가면서 정부가 했던 행정명령들 다 무로 돌려가면서 제발 복귀해줘 했는데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두 번째는 국시 응시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를 늘리려고 했지만 내년에 의사가 안 나오게 생겼어요. 아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다음에 의대생들이 휴업을 한 다음에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어서 예. 집단 유급 사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국시를 안 보니까 내년도 의사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되면은 이제 이게 2, 3년 정도 계속 의사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거죠. 아니 2,000명은 늘리겠다고 했다가 500명을 줄여서 1,500명으로 하자고 하면 그런데 모든 일에는 사실은 만나서 협상을 하면서 그 반대쪽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우리 쪽 입장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협상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국민들께 이제 제시를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공이 그렇죠. 국시에 뭐 의시생이 없다고 그러죠. 의대생들 휴학해서 학교 실제로 배운 게 없어서 시험을 볼 시험 못 수가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첩첩 문제가 쌓이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게 됩니까? 그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 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 의학교육평가원은 의대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이 잘 돼야만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평가도 하고 관리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업무 규정에 따르면 정원이 10% 이상 늘게 되면 중대한 변화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반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원이 10% 이상 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이 교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 미달하게 되면 그 대학을 졸업해도 국시를 못 봐요. 아 그래요. 못 봅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10%라는 기준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1,500명, 2,000명 이렇게 늘린 거는
어마어마하게 대폭적으로 늘린 거라서 지금 의평원에서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감당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의평원이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실제로 교육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랬더니 예. 막 교육부에서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살살해라. 살살해라. 똑바로 하지 마라 이런 예. 거예요. 평가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현실 가능한 부분 네.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예.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정부는 대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시로 만나실 거 아닙니까? 대화할 생각이 없고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까지 막 유행을 하면서 네네네.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그 판단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나 또는 여당 성향의 인사들도 네. 정부가 이렇게 고집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네. 인터뷰도 그렇고 SNS에 일단 좀 정원을 늘리는 걸 1년만 유예를 좀 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교육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네. 정확한 증원의 규모를 산출해내는 작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뭐 타당하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일단 늘리고 나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겠다는 거예요. 인력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리고 늘리는 게 게 맞잖아요. 맞죠. 예를 준비도 안 들어서 돼 있는데 애들 받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교수를 늘려줘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정원을 늘리고 나서 교수를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러니 1년 유예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김종인 전 대표도 네, 최근에 네, 네.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22번 뺑뺑이 돌았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마 넘어지셔가지고 이마 찢어져서 그래서 이거 결자 해지를 좀 해야 된다 정부가. 예. 이거 큰일 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공의료를 포함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정부와 정권이. 그래서 결자 해지를 빨리 해라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논의를 해야 될 논의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진 않은데요. 네, 하여튼 뭐 본인이 다 책임져서 늘렸고 앞으로의 발생할 일도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장관이 뭐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 혹시 그 전공의 협의회장 박단 회장 혹시 그 의원님 좀 만나 보셨습니까? 갑자기 왜 질문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비공식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만났구나. 그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양쪽을 다 만나서. 근데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전공의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전공의들은 이제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초기부터 건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을 전공의 분들도 계속 고집하는 것이 꼭 맞는가 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때인 것 같고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몇 달째 실제로 그 사실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너무 불안하신 불안하죠. 특히 노인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오늘 조간한 보도는 보니까 이게 입원이 안 되거나 해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가 네. 빚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정확히 추계가 안 돼서 그렇지 이미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이미? 예.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응급실 예. 잘 작동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 사망의 인과관계를 있겠네.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예. 그런 것에 연유해서 없을까요, 과연? 그다음에 입원이 잘 안 된다 해서 없을까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이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국의 도처에 억울한 병원에서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제때 보지 못해서 안 돌아가셔도 되는데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지 않을 거다. 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를 예. 파악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게
이런 공백 사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겠죠. 예. 그 앞서 제가 보건의료단체 파업 말씀 좀 드렸는데요. 네. 29일 날 파업 가능성은 한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차 계신데 네. 현재 그 의료 현장의 상황을 또 이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겠죠. 예. 저희들이 좀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것들이 좀 마련이 되면은 네. 파업을 실제로는 안 하실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근데 일단 파업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안 할 가능성도 근데 이거는 이제 있다. 정부와 예. 정치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크게 좌우되는 변수라서 예. 딱 뭐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파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지금 의료 현장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이걸 손 놓고 정말 나갔을 때 양심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네.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런 진퇴양난이죠. 말씀인데 29일 날 대통령이 또 국정브리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뭐 질의응답도 다 한다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무슨 파업의 엄단, 불법행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 보니까 이제 아침부터 복지부 차관이 저한테 막 전화하고 하는 복지부 거 차관이 봐서는 전화 와요? 기존에 벌써 썼던 태도인데 아 기존에 절대 볼 수 없었던 데는데 갑자기 여튼 뭐 여러 예. 가지 정부 쪽에서도 발빠르게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네. 같다.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예. 문제는 뭔가 진짜 뚜렷한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래요. 이번에 파업을 안 하셨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고통을 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처럼 하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의료 대란의 근본적 원인이 거기서 발생한 거기 네, 때문에 그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짜 예. 결자 해제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전에 없이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정부가 조만간 그 1차 의료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월 초. 예. 대충 뭐 어떤 가안이라도 좀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뭐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뭐 저도 정식으로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네네. 일단은 그 전공의 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간호사분들로 메운다. 근데 지금까지는 간호사분들이 네.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는 뭔가 의료 행위를 행위를 할 할 수 없죠. 수가 없으니까 PA 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약간 네. 공백을 메운다는 거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필수 의료 같은 경우에 수가가 불균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검사, 건강에 관련된 검사나 이런 건 수가가 굉장히 센데 네. 수술의 경우에는 원가보다 안 줬거든요. 예. 수가를.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균형을 맞추면서 예. 더해서 약간 더 보상을 해줘서 그쪽에 이제 의사들이 좀 갈 수 있게 하는 유인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으로 예. 경증 환자들이 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예. 뭐 본인 부담금을 예. 경증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좀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급 체계, 전달 네. 체계에 좀 바꾼다. 예. 이런 것들인데 답답한 거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당장 발생하고 있는 대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직접적 해결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피해 간호사 제도를 정도. 도입한다는 거 말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간호사들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그렇죠. 집회를 해가지고 예. 간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해놓고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막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막 진짜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진짜 기가 막혔는데 한덕수 네. 총리가 간호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해달라. 거부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 진짜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니까 한 치 앞을 못 봐요. 아까 코로나 치료제 예산 그러니까. 뚝 자른 거 보셔요. 예. 한 치 아니, 앞을 못 봐요. 아니 한 치 앞을 안 볼라 그러나?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마는 예. 이게 최소한 준비하고 정부 당국자들이면 그러니까요. 다가올 미래를 예견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일의 사태를 항상 보수적으로 맞아요. 준비를 해야 보수적으로 되잖아요. 봐야 되는 거고요. 보수 정권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하고 그냥
그냥 간단한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예. 학원생을 늘리려면 그 전에 강의실부터 좀 늘려놓잖아요. 늘려놓고 일단 선생님을 뽑아. 일단 학생들 먼저 뽑아. 야 기다려. 내가 학생도 뽑고 강의실도 늘릴게. 그 학원 망해. 왜냐하면 엄마들이 전화 싹 돌려서 야 네. 거기 학원 엉망진창이다. 절대 그런 데 보내지 마라. 동네에서 소문 금방 나요. 그러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망한다니까. 큰일 날 일을 하고 있는 이렇게 거예요, 하는 지금.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벌써 조선일보가 됐을 때. 아니 근데 야. 요새 코로나 딱 닥치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립습니다. 예, 아니, 문재인 정부가 정말 K 방역 예, 너무 잘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래서 내일 정도에 네. 그 문재인 정부 때 마련했던 여러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지금 정부가 지키는지를 예. 좀 점검하는 자리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그 지금 다른 건 다 떠나서 PA 간호사는 진료 보조, 의사들의 진료를 보조하는 그런 간호사인데 지금도 이미 다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이번에 이제 확실히 해결이 좀 되겠네요, 그죠? 네, 간호법이 이제 통과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간호법 가운데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이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조금 갈등 중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성화고하고 학원들의 어떤 반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전문대학에서의 이거는 또 해줘라라고 그래서 하는 주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갈등이 여러 차원에서 있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그렇죠. 갈등도 있었고 또 간호조무사 내에서는 간호조무사 협회와 네.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또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의 갈등. 예, 그러니까 갈등이 좀 다층 구조로 예. 돼 있더라고요. 학원도 한 520개 정도 된다면서요? 학원도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뭔가 뭘 해도 학원을 나오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안 나오는 구조랍니다.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학원을 통해서 배출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만약에 이제 그거를 그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안처럼 시행령으로 뭔가 그 루트를 신설할 수 있게 만들면 예. 말씀하신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문대 과정 등등이 예. 생길 수가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 예. 그다음에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간호조무사가 공급될 때 간호조무사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고 간호조무사 기존의 밥그릇을 좀 유지하고 싶은 이런 건가요? 꼭 밥그릇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좀 이해관계? 학력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사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가 된 분하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러면 막 엄청 싸울 거다 현장에서 뭐 이런 걱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 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계속 고민과 갈등하는 갈등과 건, 걱정을 예. 하시는 건데 예. 이런 부분도 좀 풀려야 되겠죠. 일정 정도 자격을 취득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어서 특히 학원이나 특성화고에서 반발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 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쟁점이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넘깁니까? 그것도 정리해야 될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네. 간호조무사의 학력 등 자격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예. PA 간호사를 이제 넣는다면 네. 그 방식과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고요. 네. 소위에서 2차례 정도 논의를 했고 한 번 또는 2번 정도 더 하면 통과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을 비롯해서 여전히 쟁점과 논점은 있다. 아. 예, 그래서 네. 막 이렇게 현장에서 또 이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부권의 벽을 넘어야 되고 네. 현장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오히려 예. 통과시켰더니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각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안을 예. 만들 필요가 있어서 예. 논의 중이고 고민 중이다. 그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그 안에 이게 다 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논의를 하는데 예. 단체들 간의 직업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간호법은 간호사법으로 해서 통과되는 거예요? 제명, 그러니까 법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쓸데없는 고집을 계속 피웠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그냥 간호법으로 해도 되죠. 자기가 그러니까 여당이 쑥스러운 거잖아요. 자기가 거부권 행사해놓고 똑같은 제명 법명을 예. 통과시키면 막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야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면 창피하고 되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요. 이 자리를 빌어서 황당하잖아요. 그게 무슨 쟁점이 될 게 뭐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진짜 국민들이 웃습니다. 입 아픈 네. 시간에 정말 입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요. 제가 복지위원장 하면서 소리 자꾸 지른다 그러는데 소리를 안 지를 수 답답해요. 막 답답해요. 얘기 듣고 있으면. 어, 안 그래요? 이거 법 이름이 뭐 예, 답답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 어디 밖에 나가서 산에 가세요. 야호라도 좀 하시고. 요즘 한강가에 가서 소리 자주 지르고 예. 있습니다. 한강가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박주민 의원이다. 누군가 소리 지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안이 되게 많은데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이거는 이제 합의가 합의가 됐는데 됐어요. 예. 방송사법 25만 원, 노란봉투법. 제2요구.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2요구를 이미 대통령이 했으니까 언젠가 하면 돼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제2요구된 법을 언제 제2표결을 하느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네. 적당한 시기를 봐서 하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오늘 예. 법원에서 예. 아마 그 광무지 가처분. 이사였나요? 예, 가처분 결정이 나죠. 결정이 나오니까 예. 그거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르겠네요. 고등법원 판결이 막 엇갈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어렵다고 봐야죠. 현재까지 보면은 제3자 추천도 우리 당이 수용하겠다고 했고 네. 더 나가서 이제 제보 공작 의혹이라고 저쪽이 부르는 부분도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했죠. 예. 근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반응이 없어요. 솔직하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 못해. 이러면서. 그것도 아니면서 뭐 한동훈 대표 솔직히 얘기해라. 나 솔직하게 못해. 얘기 안 하잖아요. 자꾸 예.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고 예. 조건만 계속 붙이고 다음 조건이 또 나올까요?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어떤 조건이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이미 뭐 내부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끝날 무렵에다 뭐 등등 여러 조건을 다시 붙이고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결론이 언제 날지도 모르겠고 공수처 주변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 들리냐면 일단 우리는 자료를 축적하고 우리 다 못한다. 이거 빨리 특검에 넘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할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지경인데 이거를 공수처 수사 끝날 때까지 보자라고 하면 하세월 아닙니까? 하세월이죠. 제가 그래서 솔직히 네. 한동훈 대표는 못할 거면 못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차라리 못한다고 못한다고. 얘기를 해라. 예. 그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이걸로 대표됐고 난 이거 한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동훈 대표가 뭐 자기는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그러는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요즘에 보면. 여의도 사투리. 예. 예. 아, 너무 심하게 사투리를 써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이재명 대표하고의 회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 뭐 무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곧 잡히겠죠. 네. 곧 잡힐까요? 아니면은 신문에는 엇갈리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9월 넘어갈 거다. 그리고 정기국회 되면 이거 불가능하다. 이미 이번 주에 워크숍들 가시잖아요. 각 네. 당이. 그 워크숍 가서 정기국회 기조 정해가지고 오늘 무슨 회담을 해서 뭘 결정을 하냐. 그 전에 해야지. 그러면 끝난 거다 사실상 이런 전망. 아니 근데 뭐 정기국회 시작돼도 첫 번째 텀은 이제 국정감사고요. 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9월 초가 되더라도 할 수는 있고요. 네. 제 생각에 뭔가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도 빅 이벤트가 필요하긴 필요할 거예요.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도. 네,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생중계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생중계에 대해서 오늘 뭐 보수 언론들도 아니 좀 사설로 한동훈 비판하죠. 대표는 진짜 네.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 여야 대표가 만났어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의제를 갖고 얘기하느냐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지가 정해지는 게 제일 그렇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예, 의제가 제일 그다음에 중요하죠. 그 의제에 맞게 형식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형식을 먼저 던져. 예. 이런 식으로 여의도 사투리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을 먼저 던지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의제에 관심이 없는 거죠. 형식을 통해서 본인이 좀 지지율을 올리고 지금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졌죠.
본인 지지율도 떨어졌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세 가지 문제에 그 봉착해 있고 사실상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 발휘가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야당의 대표와 네.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다. 네. 그걸 보여줌으로써 뭔가 정치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하겠죠. 의제에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의제를 관철시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중계 공개를 해버리면 네. 깊이는 얘기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형식만 남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잠깐 뭐 지지율이 오른다 치더라도 네. 그게 끝까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힘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냐, 관철시킬 수 있냐 이건데 없죠. 용산의 산과 국민의힘 내부의 산을 넘을 수 있겠냐? 그건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금 당장은 없죠. 나중에 아직 좀 더 지나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혜병 특검법은 무한정 미뤄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뭐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여야 대표 회담이 무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산은 아니죠. 무산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좀 빨리 내라. 예. 우리가 다 받아주려는 왜 하나 하고 하면서 결국 이제 여야 대표 회담 때 예. 뭔가 이렇게 꼭지를 따는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의원님 판단에 이제 9월 정기국회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 막 결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네. 10월에 어느 날 될 수 있어요? 가을에?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뭐 정부 입장에서도 그 마냥 거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네네. 예산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걱정이 네. 시간이 많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떤 사건이든 그렇죠. 증거는 흩어지고 맞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예.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아쉽고 너무나 답답하죠. 네. 지금 대통령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긍정 0.7%포인트 하락해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긍정 30, 부정 66.4. 다시 또 7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여전히 최근에 있었던 친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친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의료 대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의료 대란. 예전에는 국민들이 예. 뚝심 있다, 맞아요. 밀어붙였다 초반에 이랬는데 의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판단이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보수적인 언론조차도 네.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돼버렸거든요. 아니 김종인 대표가 22번을 노크를 했는데 결국은 이거 평소에 본인이 알고 있던 그 지인 의사 만나가지고 갈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신분을 밝히고 나 좀 이거 좀 치료해줘라고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거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겪어야 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겪은 분들은 얼마나 화가 많이 나시겠습니까? 도대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친일 같은데요. 논란, 인사 최근에 잘못한 인사들, 네. 그다음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집값이 굉장히 지금 예. 오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맞아요.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 예.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서민들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해결해야 돼서 뭐 어젠가 보니까 속보로 막 뭘 지원하겠다 막 나오고 있던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한 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론이 바뀌진 않을 거다. 이원석 총장이 왜 수심위를 열자고 했을까요? 결론을 바꾸려기보다는 네. 본인이 그래도 뭔가 했다라는 걸 그래도 좀 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뭘 했다. 네. 이 정도 남기려고. 수심위를 하지 말고 수사 지휘를 했었어야죠. 수심위가 아니라 수사 지휘를 했었어야 됐다. 하나만 나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는 10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하고 배우자나 그 가족들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카드 뉴스를 냈습니다. 이거 결정된 겁니까?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추석 때 정말 이거 권익위에서 이렇게 해도 된대라고 해서 덮어놓고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나쁜 권익이죠. 아니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이게 지금 왜냐하면 범법자 될 수 있어요. 공직자들이 잘못 받았다가 권익위에서 받아도 된대 그러고 받았다가 나중에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게 있어서 네. 그런 카드 뉴스 안 내도 네. 많이 무너졌다고 봐야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직사회가 이렇게까지. 의원님도 받으셔도 되겠네요. 네? 이제. 의원님도 받으셔도 되겠어요. 저희는 그래도 안 받을 거긴 한데. 의원님 막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로? 100만 원짜리?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박주민은 공개해라. 큰일입니다. 이 공직사와. 예? 큰일이고 진짜 참 참담한데 걱정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급하게 회의 가셔야 돼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